주가상으로 보면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CS윈드를 제가 스트롱바이로 올렸죠. 성장의 가시성이 CS윈드가 창립한 이후로 가장 좋다. 하나솔루션, CS윈드, SK오션플랜트 이런 세 개의 업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손해볼 일이 없죠. 수소 관련 주들도 사실은 지금은 저점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할 타이밍이다.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뭐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뭐 태양력도 있고, 뭐 풍력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좀 성장성이 높다, 혹은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뭐 에너지 발전 형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어디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포인트마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설치는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태양광이 풍력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은 뭐 우리 지붕 위에도 설치할 수 있고 우리 집 앞에도 설치할 수 있고 해서 수요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여러 곳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량이 풍력 대비해서 연간 설치량을 보면 2배 이상 계속 이제 커집니다. 다만 이제 태양광은 지금 전 세계의 산업을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거의 뭐 소재 부품단의 생산의 80~90%가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한 게 이제 IRA 법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업체들, 뭐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이미 공장을 크게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출해서 생산을 하는 국내 업체들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괜찮고요. 산업은 그런데 주가상으로 보면 이제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풍력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기도 한데 이 풍력 산업은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중국이 시장이 제일 크긴 한데 중국 업체들은 주로 자국 내에서 플레이를 하고 해외 쪽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이제 이쪽은 기계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워낙 초기부터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 우리 업체들도 좀 꽤 있죠. 네, 그래서 뭐 CS윈드라든지 뭐 상강 MNT라든지 뭐 이런 우리의 풍력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유망하다고 봐야 되겠죠. 연구원님 내신 보고서 중에 CS윈드만 강력 매수 추천이라고 돼 있어서 CS윈드를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그린 산업 관련주들은 무조건 다 매수해요. 아, 그래요? 그린 산업 관련주들은 왜냐면 앞으로 10년 대세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CS윈드를 제가 스트롱바이로 올렸죠. 스트롱바이로 올린 이유는 그만큼 이제 성장의 가시성이 지난 CS윈드가 창립한 이후로 가장 좋다. 왜 그러냐면 CS윈드는 이제 풍력 타워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인데 그동안은 CS윈드가 이제 아시아에서 싼 데서 타워를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역 장벽이 각국들이 막 생기면서 불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CS윈드가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 이 베트남에서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야, 그거 반덤핑이야. 수출을 못해. 이런 관세 장벽을 때린다든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사업구조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다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이제 CS윈드가 M&A를 통해서 미국에도 풍력 타워 공장을 인수를 했고 유럽에도 풍력 타워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이 모델 자체가 이제 그런 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업 모델이 된 거죠. 근데 운 좋게도 유럽과 미국에 다 진출했는데 둘 다 정책 지원이 시작이 됐잖아요. 미국은 IRA 보조금 때문에 AMPC라는 보조금을 CS윈드가 받아요. 타워를 생산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고 CS윈드는 미국 내에서도 역시 풍력 타워 생산 캐파의 절반이 CS윈드예요. 미국 내의 캐파에. 이걸 이제 계속 증설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계속 커지겠죠. 그리고 유럽은 지금 포르투갈에 육상과 해상 풍력 하는 타워 공장을 갖다가 M&A를 했는데 보조금을 내년부터 주기 위해서 유럽 정부가 지금 법제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러시아 전쟁 이후에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상 풍력을 하기로 확정을 해서 고성장을 합니다. 내년부터 유럽은 해상 풍력과 관련된 기자재들의 수요가 급증을 하는 시기에 들어가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제 CS윈드는 스트롱바이로 한 단계 더 올리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SK오션플랜트라는 업체가 있죠. 이 SK오션플랜트가 없었다면 지금 대만이
대만 섬 주변을 전부 해상풍력으로 다 까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리에도 가장 핫한 해상풍력 시장이 대만이에요. 대만은 SK 오션 플랜트가 없었으면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상풍력을 하려면 하부 구조물이 중요한데 이 하부 구조물은 워낙 중량이 크기 때문에 먼 곳에서 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니까 아시아권에서 그걸 조달을 해야 되는데 대만하고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는 조달을 못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던 거죠. 일본에는 없나요? 그럼? 일본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상강 MNT가 그런 걸 할 수 있던 기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정도로 우리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요. 우리 업체들은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배터리 그린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업체들이 다 한 자리씩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능력은 뛰어나요. 앞으로 다가올 이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사실은 조금 더 뭔가 정책적인 지원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이 아주 오랜 기간 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뭐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지금도 꾸준히 사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사서 모을 만한 해외에서 잘하는 업체들 뻔하죠. 뭐 하나솔루션, CS윈드, SK 오션 플랜트 이런 세 개의 업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손해볼 일이 없죠. 수소 산업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수소도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새로운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좀 많이 힘을 실어줬고 수소 산업에 대한 얘기는 이전보다는 조금 뭐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 중 하나가 이제 또 수소 관련 주식. 그 당시 정부의 정책이 수소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강력한 뭐 지원을 했고 쏟아냈고 이랬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정책이 조금 옅어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들이 다 빠졌어요. 과거하고는 다른 게 지금 일어나는 이 수소의 스토리들은 글로벌 스토리들이에요.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 수소주들이 급등했을 때는 우리나라만 열심히 했고 유럽과 미국은 수소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 다 수소와 관련된 대규모 지원 정책이 확정이 됐어요. 지금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들이 수소를 생산하고 이송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발주가 나가고 막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들 중에서도 그런 것과 연관된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죠. 주가는 다 빠져 있는데 글로벌 시장이 열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뭐 크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시장의 크기는 거의 무시할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소 관련 주들도 여러 이제 글로벌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우리 업체들이 기술적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할 타이밍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뭐 근데 수소 밸류체인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좀 특히 주목해야 될 섹터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러니까 워낙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업체들이 다 괜찮아요. 이게 그야말로 전기차 한 10년 전 모습이에요. 지금 수소는. 그 당시 뭐 이렇게 수소가 전기차 뭐 될까 안 될까 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모습인데 정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웬만한 수소 관련주들은 다 이제 사놓고 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아무래도 소재 업체들이죠. 어떤 산업이든지 소재 업체들이 제일 좋아요. 그게 실적에 더 빨리 반영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죠. 소재는. 소재는 진입장벽이 높고 수소는 이제 핵심 소재는 멤브레인, 탄소 섬유 이런 거죠. 멤브레인은 이제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장치의 중심 소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는 이제 상하프론테크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회사는 검증된 회사고 넥소에도 이미 납품이 됐을 정도로 검증됐고 최근에 이제 해외 업체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스토리가 있을 거고요. 또 효성 첨단 소재, 탄소 섬유잖아요. 그 업체도 역시 앞으로 이 수소 저장용 소재 산업에 굉장히 아마 활발하게 실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일진 하이솔루스, 뭐 두산 퓨어셀 비롯한 대부분의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고 언제쯤 저점 매수를 잘 하느냐 그런 타이밍만 조금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지금 산업의 이제 가시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몰캡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도 하고 또 고평가된 종목도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만 투자하셔야 돼요. 어중간하게 막 패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중국이 몰려온다. 왕창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과 중국 정부가 뭐 안 되네.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그러니까 테마에 엮이지 말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짜 뉴스에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정보들이 사실은 다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